이국제의 정보 톡톡.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잔 포워드가 쓴 유명한 책이죠. 제목만 놓고 보면 참 무섭고 섬뜩합니다. 독이 되는 부모라니. 그런데 이 책은 냉정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아서 교육서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책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부모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독이 되는 부모라니, 독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부모의 언행이 아이에게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이 책은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으로 아이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부모, 의무를 행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 술에 중독된 부모, 잔인한 말과 신체적 폭력으로 상처를 주는 부모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는 법을 역시 완전한 인간이 아닌 우리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연결고리를 나에게서 끊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독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책은 심리치료 전문가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모일까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바꾸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부모, 즉 독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득이 되는 부모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가끔씩 부족한 면을 드러내게 마련인데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늘 안정되어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든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 때가 있고 때릴 때도 있겠죠.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데요. 부모에게 따진다거나 부모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를 탓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무능한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잘 곳을 가질 권리, 보호받을 권리죠.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권리 이외에 감정적으로 소중하게 양육받을 권리와 정서적으로 존중받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고양하도록 양육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편부모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혼은 식구들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아직 정서적으로 미흡한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큰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아이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혼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거나 좋지 않은 부모가 돼도 좋다는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공허함과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다면 가족 내에 좋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의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부모의 잘못과 연결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혼한 건지도 몰라 라는 식인 거죠. 한편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라고 다 건강한 가정은 아닌데요. 특히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든 이혼이나 불화로 아이들을 방치하든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둘째, 자식을 조종하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아이로 하여금 혼자서 행동하고 탐구하고 실패를 감수하고 체득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면 아이는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신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이에게 끊임없이 간섭하는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데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계속 간섭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무의식적으로 간섭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아이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자기들 뜻대로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겁니다. 독이 되는 부모 가운데 많은 수가 자식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나치게 튀는 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 가족과 화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의 조장은 아이로 하여금 정상적이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경쟁심으로 인해서 질투와 적개심을 키워주기 때문이죠. 셋째,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가족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식구들로 하여금 비밀을 간직하게 만들죠. 이런 행동은 아이들에게 극도의 감정적 혼란을 안겨주는데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가 약물 중독인 가정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생활하는 것, 즉 주위 친구들에게 내 부모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로 하여금 정상적인 감정과 진실을 토대로 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부정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이는 늘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칫 가족의 비밀을 말하게 될까봐 공포에 떨죠. 그래서 아예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 들고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 외톨이가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비슷한 비밀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림으로써 왜곡된 의식까지 형성하기도 하고요. 많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자식들 중 많은 수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다가 결국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는 사이에 공범이 되고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도록 서로를 부추기기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어른이 되면 화를 잘 내고 우울증에 걸리며 즐거움을 모르고 남을 의심하기 쉬우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게다가 모든 잘못의 근원인 술을 아주 가깝게 쉽게 느낌으로써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는 흔히 똑같은 것을 놓고 하루는 옳고 하루는 잘못됐다고 야단을 칩니다. 규칙과 원칙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긴장하면서 살게 되죠. 도무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잔인한 말로 상처를 주는 부모입니다. 좋지 않은 뜻이 들어있는 별명을 부르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얕잡아보는 투의 비난은 아이로 하여금 극도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지 못한 메시지는 아이의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간혹 아이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유머는 가족의 결속력을 높여주지만 부정적인 농담은 식구들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농담조의 비난과 우스갯소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서슴지 않고 아이에게 언어적인 학대를 가하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거나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미리 겪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것을 들뜬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뻐하는 반면 경쟁적인 부모는 자녀가 잘하는 걸 지켜보며 상실감과 불안함을 느끼고 심지어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한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대개 성취 욕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정은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죠. 완벽을 꿈꾸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완벽해지기만 하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요. 정작 부모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만 완벽해지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가정의 모든 문제를 덮어 씌워서 속죄양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작 그깟 실수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려줘야 아이들이 새로 시작하는 법을 깨우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설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성가시게 굴거나 반항할 때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은 아이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부모가 느끼는 피곤과 스트레스 정도, 불안이나 불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무력감과 상당한 감정 결핍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인기로 접어드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자기 자식을 대리부모로 착각하고 실제 부모가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려 듭니다. 그러다 자식이 자신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면 욕을 퍼붓고 화를 내죠. 아이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게 옳다고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매질은 단지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저지할 뿐 아이들에게 심한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자기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체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손상은 일시적인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독이 되는 부모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모들이 상처를 입힌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야말로 가장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이죠. 네, 오늘은 수잔 포워드의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떨 때 독이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내일은 부모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